자, 2020년 1월 17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떨떨이 전문 뉴스 특파원 안녕뚱하고요. 오늘자 떨떨이 뉴스 카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언더테이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W 인사이더의 단독 보도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반은 사실이고 반은 루머인데 언더테이커가 지금 이제 퍼포먼스 센터 이제 목요일 날에 퍼포먼스 센터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PW 인사이더의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언더테이커가 원래 지금 선수로 활동하고 이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외에도 가끔 퍼포먼스 센터를 방문해서 NXT 수련생들한테 좀 이렇게 교육 목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런 거를 가끔 하긴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방문해서 이제 하루 전날 있었던 NXT TV쇼를 같이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조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요것만 놓고 보기에는 언더테이커가 무슨 로얄 럼블 때문에 방문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뭐 다른 언론사는 지금 뭐 다음 달에 있을 사우디아라비아 투어 때문에 방문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런 것들은 이제 언론사들의 이제 추측이기 때문에 로얄 럼블 됐든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어가 됐든 언더테이커가 사실 퍼포먼스 센터는 자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뭐 로얄 럼블 뭐 관련된 요런 이야기는 좀 추측에 불과하다, 약간 요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언더테이커가 다음에 뭐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언더테이커가 퍼포먼스 센터 방문했다라는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리바이벌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바이벌이 지금 WWE가 계속해서 이제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고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WE를 떠날 것이다 라는 지배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초에 FT RKO 그리고 셔터머신이라는 명칭을 자기들 소유로 지금 이제 특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사실 할 수 있어. 요거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치는데, 리바이벌이 이 특허 신청을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이걸 맡겼느냐, 지금 이거를 알아보니까 레슬링 INC 지금 요 매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올 엘리트 레슬링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마이클 다케스라는 변호사와 리바이벌이 접촉했고, 리바이벌이 이 변호사한테 지금 이 특허 관련 일을 맡겼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리바이벌이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히 지금 그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 하필 올 엘리트 레슬링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났다는 게 좀 리바이벌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AEW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에릭영에 관련된 소식인데, 에릭영이 뭐 최근에 뜸하죠. TV쇼 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뉴스 채널 5 이쪽 뉴스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에릭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제 뭐 요 진행자가 질문을 했는데, 세니티의 해체 그리고 멤버들 뭐 헤어지고 그리고 본인은 러 로스터에 남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러 로스터 요청을 받은 거는 사실 프로듀서 업무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난 드래프트 후 16주 동안 무대 뒤에서 프로듀서로 일을 해왔다라고 본인 스스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에릭영이 요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 자기가 충분히 회사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고 지금 레슬러로서, 그러니까 슈퍼스타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본인은 무대 뒤에서 충분히 직원들한테 존중받고 있고 나는 행복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WWE가 에릭영한테 이 프로듀서 업무를 완벽하게 맡기려고 지금 점점
지금 이거를 약간 그런 뭐 알바 형식으로 이렇게 프로듀서 업무를 맡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에릭 영은 본인은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좀 운이 좋아서 부상을 좀 덜 당한 축에 속하고 나는 지금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WWE가 지금 프로듀서 업무를 완벽하게 맡기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에릭 영한테 좀 이런 일을 맡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에릭 영은 본인이 아직까지는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대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이번에 드류 맥킨타이어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애프터 더벨 코리 그레이버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드류 맥킨타이어가 이제 전화 인터뷰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로열 럼블 우승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드류 맥킨타이어가 이제 21살에 처음 WWE에 오고 나서 지금 34살이 됐습니다. 1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드류 맥킨타이어는 지금 메인 타이틀 NXT 빼고 이제 메인 로스터에서 이제 메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2020년에는 드류 맥킨타이어가 반드시 이 월드 챔피언, 지금 이제 로어에 있기 때문에 WWE 챔피언이 나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로얄럼블에서 이제 우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의 이야기인데, 뭐 사실 어제 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엔 좀 좋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틴 이쪽 프로그램에서 이제 출연을 했는데, 본인의 복귀 관련돼서 사실 페이지가 지난 몇 주 동안 복귀를 할 것처럼, 이번 2020년도 안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거고 이번 2020년이 나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SNS에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인터뷰상에서도 지금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복귀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나의 복귀가 정확히 언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복귀를 하겠다라고 말 안 하겠죠, 솔직히. 지금 페이지가 WWE 무대 뒤에서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WWE가 어떤 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페이지가 그걸 알려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복귀를 당장 지금 당장 뭐 하겠다고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뭐 가능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페이지가 뭐 지금 당장 로얄 럼블에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뭐 꼭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2020년 페이지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점점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또 영국에서 인터뷰를 한 쉐이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스포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복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WWE 슈퍼스타들이 보통 복귀를 할 때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이제 뭐 안내 책자나 뭐 메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복귀할 건지 좀 요거를 몇 가지 방안을 이렇게 몇 개 보내준다고 하는데, 쉐이머스가 그걸 받았어요. 지난 몇 개월 전에 받았는데, 지금 여기 써있지만 뭐 머리를 살짝 옆으로 넘기고 뭐 코수염 살짝 놓고 그리고 뭐 멜빵 바지를 입은 뭐 요런 모습을 그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를 그 회사가 저거를 정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뭐 제가 썼다시피 요 모습은 젠틀맨 잭 갤러허의 모습과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쉐이머스도 요 책자 안에서 요 방안 요걸 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그러면서 이제 잭 갤러를 떠올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쉐이머스 본인도 알고 있는데 저 모습이 잭 갤러허와 비슷하고 본인이 스스로와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방안은 일단 제꼈다고 하고, 이제 논의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대로 복귀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돌이켜보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번엔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 소식 잠깐 지금 조금 나온 게 있는데, 킬러 크로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트리플 H와 킬러 크로스가 만나서 협상을 했다라는 이거 복수 관계자의 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당장 합의를 하거나 뭐 그러진 못했고, 이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언론의 보도상으로 그리고 추측상으로 WWE가 킬러 크로스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 정도만 그냥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킬러 크로스와 WWE 관계를 이제부터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이번주 애프터 더 벨에서 코리 그레이브스가 여러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이번주 러 TV쇼에서 있었던 리브 모건과 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번주 러 TV쇼 요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좀 그 쇼의 구성이 좀 되게 이상했어요. 저도 이번주 그 리뷰 토크 하면서 이 루세프와 바비 레실리 경기 도중에 리브 머건이 갑자기 등장해서 라나랑 이렇게 좀 주고받는 게 좀 너무 뜬금없었고 좀 이상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했었는데, 코리 그레이브스도 똑같은 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 순서는 지금 코리 그레이브스 얘기한 것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리브 머건이 루세프랑 같이 나와서 처음부터 링사이드에 같이 있다가 라나랑 리브 모건이 점점 가까워진 후에 서로 다툰다거나 아니면은 리브 모건이 먼저 라나를 공격한다거나, 좀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고, 리브 모건이 갑자기 등장한 다음에 음료를 맞고 이제 공격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이 좀 보는 데 있어서 좀 당혹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코리 그레이브스가 여기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관중들이 반응을 하지도 않았고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코리 그레이브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 그레이브스가 리브 모건의 복귀에 대해서 WWE가 좀 과대 포장했다, 과대 선전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리 그레이브스가 또 진짜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자기가 이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에서 시켜서 돈 받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내 팟캐스트 프로그램이랑 연관이 없었으면은 나는 이번 주 러 TV쇼에서 라나 루세프, 이제 뭐 바비 레실 리브 모건 저 순서 안 봤을 거다, 요런 얘기 하는데 정말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코리 그레이브스가 뭐 이 애프터 더벨에서 요 관련된 이야기가 진짜 많이 하는데, 뭐 좋은 얘기 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런 이야기가 뭐 당분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난 거는 이 각본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트앵글 인터뷰 내용. 커트앵글도 이번에 영국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기브미 스포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단하게 뭐 존 목슬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는데, 본인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제 뭐 본인의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존 목슬리가 다시 딘 앰브로스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 목슬리가 뭐 나갔던 이유, WWE를 떠났던 이유, 역시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트 앵글은 지금 당장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 다이너마이트 TV쇼를 보지 않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쉴드를 다시 보고 싶다, 쉴드는 차기 명예전당에 올라갈 만한 그런 스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뭐 나중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존 목슬리가 다시 딘 앰브로스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두고 보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모조롤리와 24/7 타이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이제 추측입니다. 이제 추측이고 아주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모토로라가 본인의 트위터에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지금 이제 사진을 하나 캡처해서 갖다 놨는데 뭐 락스 같은 걸 뭐 락스인지 세젠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걸로 24/7 타이틀을 막 박박 닦더라고요. 근데 박박 닦는데 뭐 비겁함이라는 게 묻어있고 지금까지 24/7 뭐 챔피언이 됐던 사람들은 뭐 다 겁쟁이고 뭐 진짜 뭐 챔피언은 나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저 타이틀을 닦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 하면서 마지막에 이 타이틀의 어떤 변화가 절실하다. 이 타이틀에 뭔가 변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음 주 로 TV쇼를 꼭 봐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 24/7 타이틀이 뭐 디자인이 바뀌든 뭐 규칙이 바뀌든 지금 뭐 언론들의 추측은 되게 다양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이고 이거를 모조롤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뭐 그래 해볼 테면 해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되네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심 끄는 뭐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그 관심마저 사람들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밤 WWE NXT 그리고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의 다이너마이트 TV쇼 시청률 시청자 숫자 이번 주 집계 나왔는데 사실 NXT는 이번에 뭐 배틀로얄 그거를 이제 경기로 넣었고 이제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배쉬 앤 더 비치라고 배쉬 앳 더 비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힘을 주고 쇼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걸로 지금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뭐 탄핵 관련 그런 특집 뉴스 그리고 뭐 그런 토론 프로그램이 몇 개 그렇게 뭐 케이블 채널에 배정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레슬링 프로그램들이 좀 집중 이렇게 뭐 관심을 많이 못 받은 걸로 분석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3개의 슬라이드는 이제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제가 9개를 남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지금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머지 글들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고맙고요. 추가 질문 지적사항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 봅시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